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드라마의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5화에서의 장면을 연결해 볼 건데요. 45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이고 그 중에 한 24분 근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극중 등장인물 중에 하야카 모토코라는 주인공이 하는 독백 씬입니다. 이제 극중 내용을 조금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숙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용금고 은행에 근무하는 이제 34살의 여성이 주인공인데 이제 다른 여성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유카라는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키즈나라는 사람과 교수가 살고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서로 교수 이렇게 불러서 교수님 그리고 키즈나상 그리고 하야카 모토코 그리고 유카 이렇게 같이 4명이서 사는 거예요. 유카가 밥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극중 상황은 뭐냐면 이 모토코상이 다니는 회사에 사내 잡지 같은 거에 원고를 쓰게 되는데 주제가 친구에 대한 거예요. 모토코가 친구가 없어요. 유일한 친구인 바바짱이라는 유일한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1화에서 그 3억엔에 해당되는 돈을 은행의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는 사건의 주인공이라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토코가. 근데 모토코가 이제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하숙집 주인 말고 나머지 둘 중에 이제 친구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막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키즈나상이 이제 20대 27살 여성이고 그 만화가예요. 근데 이제 에로 만화를 그리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 교수냐 아니면 27살에 에로만화가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은 이제 키즈나를 친구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혼란스러운 거죠. 에로만화가라고 쓰면 사실은 수치스럽잖아요. 어쨌든 은행 직원인데 사내 잡지에 이제 자기 친구가 에로만화가라고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키즈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에로만화가라고 써달라. 그리고 나는 지금 집세조차 내지 못해서 하숙비가 밀린 사람이다. 그것도 솔직하게 써달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토코상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감추고 싶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감추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다가 우연히 은행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손님 짐을 받아주려다가 손님 짐을 어떻게 하다가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물건이 깨져요. 네. 근데 이제 물건이 깨진 상황에 대하여 이 물건이 이제 어떤 이런 작은 도자기 인형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옛날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상사는 돈으로 적당히 변상해주고 넘어가라. 이제 그것에 대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토코는 이걸 너무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키즈나상은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 그 오래된 도자기 인형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근데 모토코는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에로마나가라는 것도 나는 밝히지 못하고 감추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애초에 모토코가 하숙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랑 살기가 싫어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고 그렇게 내 유일한 친구였던 바바짱도 결국은 횡령을 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됐고 이런 사실들이 나 너무 안타까워 이러면서 담담하게 이제 대사를 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고 좋았던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순된 면이랄까 아니면 창피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엄마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고 나의 유일했던 친구인 바바짱은 횡령을 해서 결국은 남들에게 잊혀지고 내 친구로 쓴 키즈나상의 그런 직업을 내가 숨겨야 하는 막 이런 상황들에서 마음 아픔을 느낀 거죠. 근데 그 마음 아픔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하는 이 모습이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담담하게 표현을 하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울지 않고 얘기하면 더 슬픈 거예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일본어 연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서 대사를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최대한 이제 숙지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글도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연기를 해보시는 것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うちの課長も同じこと言ってましたよ。お金出せがそれで済むとか、時間ないから次に行こうとか、デザインのいいことだけ言ってこうとか、そうやってババちゃんのこともなかったことにして、エロ漫画家をクリエイティブな職業なんて言い換えたりして、親いるのにいないように暮らしたりして、あるのにないことにするってのは間違ってると思うんです。そんなに簡単に切り捨てて生きてってそれでいいのかなって思うんです。いないことにされるのは辛すぎます。예, 몇 번에 걸쳐서 역할을 하다가 계속, 이게 쉽지 않네요. 일본어로 연기한다는 게. 감정을 잡는 것 자체는 감정이 격한 감정이 아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대사 소화하는 것도 쉽진 않네요.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좀 이 흥미를 잃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뭐 전문 연기자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흥미가 있을 때 바로바로 해줘야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증거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한 씬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도 수박을 아직 안 보셨다면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이제 여름은 다 갔지만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드라마거든요. 수학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아마 5화 이 내용이 대략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확한 대사는 기억하지 못하셨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